우리 주변의 물질은 크게 세 종류가 있죠. 세 종류.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변을 구성하게 하는 기본 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돼. 물질이라고 해서 좀 생소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물체죠. 어떻게 보면 나무 테이블이나 이런 거 위에 합판들이 코팅이 된 상태로 코팅제도 붙어 있고 아래 철도 있고 그죠? 얘를 지탱하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물질이 모여서 하나의 책상이라는 물체가 만들어진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책상이라는 물체를 만드는 각각의 물질들이 존재할 건데 그 물질을 걔네들이 가지는 고유한 어떤 성질들, 특징들을 가지고서 세 종류로 나눠보자. 그래서 세 가지 상태로 우리는 물질은 주변에 세 가지 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상태들을 갖고 있어요. 상태, 모습, 어떤 모습, 형상에 따라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크게는 그 물질을 구성하게 하는 입자, 기본,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적 성질을 갖는 기본 입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 기본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자. 우리가 철은 여러분이 주변에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초를 생각해볼까? 초? 고체초가 있어. 고체초에다가 이제 심지가 박아져 있었겠지. 근데 그 심지에다가 내가 불 딱 당겨. 그치? 그러면 그 고체초들이 어느 정도 녹아서 가운데 이제 촛농이 있고, 그죠? 그리고 어리들 그런 장난을 많이 해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그 초에 그 주변부를 이렇게 이렇게 약간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긁으면 그 안에 모여졌던 촛농이 흐르다가 굳죠. 흐르다가 굳어서 어느 정도까지 흘러다가 촛농이 굳어지는지를 보는 그런 거를 보면서 놀았어요. 그러면 맨날 엄마한테 혼났지. 불장난하지 마라 하고서 제발 위험한 거 불 갖고 놀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 흐르는 촛농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초는 아예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그 초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초를 구성하게 하는 분자들이 매우 이 네모를 지금 분자라고 할게. 초를 구성하게 하는 분자라고 하자. 그 초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매우 많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초분자들이 각각 임의의 초분자를 내가 분자 모형으로 네모나게 그림을 그렸어. 그리고 이 분자와 분자들 사이에 이 분자들끼리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 그걸 우리는 분자간 인력이라고 합니다. 분자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인 분자간의 인력이 서로 인력을 우린 끄집어 당기는 힘이야.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인데 그 끌어당기는 힘을 어느 정도 세게 가진 채로 이 두 개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거야. 분자간의 인력이. 오케이? 근데 이제 그냥 초를 내가 거기다가 불을 당기지 않고 라이터 불을 당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촛농이 안 만들어지죠. 절대. 그지? 근데 거기다 이제 내가 열에너지를 줘가지고 초에 불을 다 붙였어. 그러면 고체였던 초에 여기 약간 불을 당기니까 불을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 약간 액체의 초가 만들어지잖아. 액체 촛농이. 그지? 초에 해당하는 성분의 이 분자간의 인력이 어느 정도 높게 유지가 됐던 이 상황에서, 그죠? 분자들끼리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이 어느 정도 높게 서로 힘이 높게 유지가 됐던 상태에서, 오케이? 상태에서 열 에너지가 외부에서 흡수가 된 거야. 오케이? 열 에너지가. 그래서 외부에서 열 에너지들이 얘네들에게 흡수가 되면 여러분 어때요? 혹시 이제 우리가 열 에너지를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비유해서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유도를 증가시킨 뭔가 이제 흥분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즐거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몸이 그냥 가만히 질서정연하게 있지 않죠. 와우!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지? 작년 같은 경우에 야구 팬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기아가, 그지? 이렇게 거의 그 가을 무슨 경기에 넘어갔어. 막 계속 응원하다가 드디어 됐어! 라고 하면 또는 홈런을 누가 때렸어.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서 방방 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분자들끼리가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인력을 크게 유지한 채로 붙어 있었는데 열 에너지들이 외부에서부터 흡수가 돼서 얘를 들뜨게 할 만큼, 얘를 움직이게 할 만큼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면, 그죠? 이 분자와 이 분자 간의 인력이
해체가 되겠죠. 어느 정도 느슨해지겠죠.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이 느슨해질 거야.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이 느슨해져서 그래서 얘가 약간 움직일 수 있고, 그죠? 근데 약간의 얘와 인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처음 얘보다 완전 강한 인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 그지? 약간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태처럼 되어 있는 거. 오케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태처럼 되어 있는 모습으로 움직일 거야. 오케이? 왜? 이 분자가 충분히 방방방 뜰 만큼, 분자가 방방방 뜰 만큼의 열 에너지를 흡수받아서. 오케이? 근데 이 흡수받은 그 열 에너지가 아예 서로의 분자 간의 인력을 완전 딱 끊을 만큼의 그 에너지가 흡수된 정도까지는 아니야. 돼요? 약간의 열 에너지가 흡수돼서 약간은 고도로 흥분된 상태는 아니지만 약간은 흥분이 되어서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분자와 분자들끼리의 인력이 어느 정도, 여기는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가장 크다. 분자끼리 인력, 입자끼리 인력이 가장 크다. 근데 외부로서부터 흡수된 열 에너지 덕분에 이 분자 간 인력이, 분자끼리 인력이 약하게 존재하는 거야. 약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건 있긴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있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고체초에서 액체초가 흘렀어요. 근데 이제 주변의 상온에서 액체초가 흐르다가 어때요? 액체초가 흐르다가 이 액체초들이 다시 딱딱하게 굳죠? 그죠? 흐르다가 주변의 온도에 의해서 이 내가 받았던 액체 분자가 받았던 열 에너지가 다시 뭐처럼? 고체처럼 원상 복귀가 된 거야. 열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시켜서. 그지? 그러니까 그 흡수된 열 에너지만큼이 들어가기도 하고 얘가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온전히 계속 그대로 갖고 있지 않고 외부로 만약 방출이 되는 경우에 원래의 고체처럼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겠죠. 되겠어요? 오케이? 원래의 고체처럼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이렇게 상이 고체의 상에서 이거 우린 고체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린 액체상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고체의 모습이었던 아이가 항상 천년만년 그 고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액체의 모습이었던 아이도 천년만년 계속 그 액체 상태를 계속 유지하진 않아. 얘한테 열 에너지를 뭐 뺏기냐 아니면 흡수를 해주냐에 따라서 상태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의 상태를 배울 거고 그 세 가지 상태가 달라집니다 라고 하여 상태 변화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울 거야. 어때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괜찮죠? 할만하겠죠? 할만할 거예요. 자, 그러면 고체와 액체에 대한 상태는 배웠는데, 그치? 고체, 액체 세 가지 상태랬잖아. 두 가지 상태는 배웠지. 지금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그럼 또 어떤 상태가 있었어? 기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는 하는 기체 상태가 있을 거야. 기체 상태. 그럼 기체 상태는 이 동일한 분자였던 아이들이 열을 더 많이 흡수받아서 액체였던 아이들의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가 더더더 흡수돼서 열 에너지들이 훨씬 더 많이 흡수돼서 얘의 진동도, 그지? 얘의 자유도가 증가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광분할 만큼의 그런 굉장히 도파민이 폭발한 상태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뭐 악을 지르든지 아니면 우와 하면서 막 움직이든지. 엊그저께 선생님이 내 거 인스타 릴스 보니까 우리 광주는 솔직히 눈이 겨울에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부산 저기 대프리카, 네, 대구 얘네들은 눈 보기가 쉽지 않대. 겨울 원래 평년 온도가 좀 높은 그 분지형 지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 갑자기 부산에 어디 초등학교에서 막 애들이 막 악을 지르면서 막 뛰어나오는 영상을 찍어놨더라고. 부산에 눈이 오면 이러더라고. 그래서 눈 보고 막 애들이 신기한 눈을 봤을 거 아니야. 한 번도 못 봤던 눈들 막 보고서 막 강분해서 제가 다 반에서 다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다 튀어나와서 막 좋아하는 영상이 찍혔더라고. 그런 거의 상태처럼 외부에서부터 열 에너지를 엄청나게 이 분자가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분자가 있어. 근데 많이 움직일 거야. 근데 이 분자와 저기 존재하는 이 분자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예 없어. 나는 나대로 아예 그 인력을 너와 너의 어떤 인력이 하나도 없이 얘 혼자끼리 이 분자 하나끼리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가 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나 멀리 저렇게나 멀리
엄청나게 멀리 퍼지면서 얘는 얘끼리의 어떤 인력으로 많이 움직일 거고, 왜? 외부에서 열 에너지가 충분히 얘를 들뜨게 할 만큼 많이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되게 멀어. 인력도 없고요. 분자 간 인력이 없습니다. 분자끼리 인력이 없고요. 분자끼리 인력이 없어서 아예 분자 부피가 제일 크고요. 분자 간 인력이 없다. 인력, 끄집어 당기는 인력이 없다. 그런 상태가 우린 기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자 간, 분자끼리, 분자 사이 거리가 어때? 가장 멀다. 오케이? 분자 사이 거리가 가장 멀다. 분자 사이 거리가 가장 멀어서 분자와 분자들끼리 거리가 가장 멀어서 오케이? 분자와 분자들끼리 거리가 가장 멀어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을까 없을까? 눈에 보이지 않아. 네,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는 기체라고 합니다. 오케이? 기체. 그래서 고체의 모습, 액체의 모습, 기체의 모습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뭐로 나타낼 거냐면 부피로 나타낼게. 부피. 부피는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야. 좀 쉽게 생각하면 부피라고 하는 키워드는 부피.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부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가장 적은 게 누구겠어? 전체적으로 그 각각의 이제 분자들끼리가 서로 모여 있어서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죠. 본체 분자는. 근데 같은 개수만큼이 인력을 어느 정도 이겨내고 자유로움과 약간은 생겨서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그지? 16개의 분자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개잖아? 그 16개 분자를 내가 다 그리진 않았지. 근데 너도 약간의 자유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16개 분자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차지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공간이 이렇게 조금 넓어졌겠죠. 그죠? 액체는. 그래서 고체보다 액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더 클 거고요. 맞죠? 얘네들이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체는 얘가 기체에 따라서 기체가 얼마나 그 상황에 따라 막 자유도가 증가해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얘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진 않잖아. 기체 분자를 막 움직일 거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가 제일 크겠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갈수록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가 가장 크더라.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에 따라서 부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양은 그러니까 고체를 이렇게 표현해보면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어때요? 일정해요. 모양하고 부피가 매우 일정합니다. 차지하는 모양, 그지? 그 다음에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 얘네들의 모양과 부피가 굉장히 일정한 상태라고 한다면 액체의 경우는 일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제 흘러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자와 분자 간의 유연함을 가진 채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고체보다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모양을 한번 생각해보자. 모양. 내가 뭐 식용유, 이만큼의 식용유가 있어. 그죠? 이만큼의 식용유에 해당하는 얘를 내가 요렇게 생긴 컵, 요렇게 생긴 컵, 요렇게 생긴 컵에다가 그대로 부었다라고 하자. 부어. 그죠? 그럼 단면의 모양이 이렇게 흐르면서 얘는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죠? 얘는 이렇게 위에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죠? 또는 얘를 여기다 붓게 되면 여기 단면은 동그라면서 이렇게 담겨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담아지는 그릇에 따라 얘가 담겨져 있는 모양이 다르죠, 그죠? 근데 여기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 있었던 이 액체를, 그지? 흐르다가 얘가 뭐 주변에 있는 책상에다 한두 방울 떨어뜨렸다,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을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뭐에다가? 눈금 실린더. 눈금 실린더 같은 곳에다가 여기 얘를 다 부어봐. 눈금 실린더는 밀리리터가
딱 적어져 있어. 여기가 지금 뭐 5mm, 10mm, 뭐 15mm, 20mm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 거기 정해진 우쿰 실린더에다가 이 아이를 부어봐. 또는 얘도 부어봐. 얘도 부어봐. 오케이? 그러면 모습은 달라 보여도 여기가 이제 뭐 10mm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어. 여기다 붓고 또 여기다 뭐 옮겨서 붓고 여기다 옮겨서 붓고 모양은 달라지더라도 얘를 정해진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도구에다가 부어보게 되면 똑같이 10mm야. 오케이? 담는 그릇의 단면의 모습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부피는 달라지지 않아.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딱 그러니까 자유도가 막 증가해서 막 유연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기체처럼 약간 정해진 인력 내에서만 그 공간 내에서만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의 경우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도 그릇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도 모양이 달라져도 부피는 일정하다. 그리고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분자 간의 인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아예 없는 건 기체인 거고, 그죠? 분자 간의 인력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주변에 이런 액체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거 있어? 아까 얘기했던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뭐 식용유, 그죠? 물, 그죠? 또 어떤 것도 뭐 주스, 그죠? 이런 것도 대부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뭐 촛농, 그죠? 촛농으로 표현된 건 액체, 초로 표현하는 건 고체, 그죠? 얼음은 고체, 물은 액체, 그죠? 됐죠? 자, 그러면 기체로 표현할 수 있는 얼음이 물로 됐어, 물이 기체로 되게 되면 우린 그걸 뭐라고 해? 맞아요, 수증기라고 해요. 수증기. 그러니까 이름이 서로 다 다르지만 과학적으로는 같은 분자야. 같은 분자가 질서정연하게 배치가 되어 있냐, 약간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냐,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상태만 다른 것 뿐이야. 이름이 달라서 아예 다른 분자인 건 아니야. 그래서 얼음, 물, 수증기 이렇게로 볼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기체는 그렇다면 뭐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장 부피가, 그죠? 부피가 가장 크다. 그죠? 오케이. 분자 간의 인력이 없다. 그죠? 부피가 가장 크다. 그죠? 그렇지만 흐르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흐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흘러서 얘가 자유롭게 막 움직인다. 어렵나요? 안 어렵죠?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인지한 상태에서 135쪽에 아래 블랙가 있어. 그리고 135쪽 잠깐 아래를 한번 봐보면, 그래서 그 135쪽의 아래쪽에 있는 걸 통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얘를 여러분의 학교의 상황으로 빗대서 표현해보자. 고체 상태냐, 액체 상태냐, 기체 상태냐, 얘를 학교에 여러분이 있는 시간으로 빗대서 표현해보면, 135쪽 아래 보면 고체는 수업 시간이야. 질서정연하게 앉아있어요 라고 학습이 돼서 앉아있겠죠. 근데 쉬는 시간은 그래도 옆에 있는 친구도 만나기도 하고 저기 끝에 있는 친구한테도 가서 책도 빌려오기도 하고 자유롭게 어느 정도 움직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학교 바깥으로 나가진 않아. 쉬는 시간에. 그치? 왜 곧 종 치면 또 다른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아예 종이 땅 쳐서 이제 우리 퇴근할 시간이야, 학교에서 끝날 시간이야 라고 하면 각자의 스케줄대로 집에 갈 친구들은 집에 가고, 어디 학교 근처 학원에 갈 친구도 학원에 가고, 그죠? 각자 하나하나들이 자유도가 증가하여서 각자 갈 길대로 가죠. 그게 하교 시간, 그게 기체 상태.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태는 계속 천년 만년 계속 유지되지는 않더라. 그지? 얘가 상태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거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하고, 그 상태 변화의 얘들과 종류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출입을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울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아래 지금 개념 빌드업 있죠? 아래 135쪽에 1번, 2번, 3번 가로 블랭크 한번 완성 한번 해줘봐요. 쉬워. 자, 세 가지 상태 중에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지지만 부피가 일정한 상태,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지지만 부피가 일정하네. 누구야? 액체지. 그지?
액체야. 세 가지 상태 중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지만, 근데 고체는 내가 용기를 다르게 담았다고 해서 모양이 달라지지 않잖아. 초콜릿 네모난 원래 형태야. 그거 담아놔. 동그란 병에 담든 길쭉한 병에 담든 그 단면의 모양은 안 바뀌고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액체야,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매우 규칙적으로 표현되고 입자 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는 어때요? 고체 상태야. 그치? 세 번째, 주스와 공기 중 두 개 중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세가 매우 멀어서 압력을 가하면 매우 멀대. 둘 중에 매우 거리가 먼 게 뭐야? 공기. 그쵸? 공기. 매우 멀어서 압력을 가했을 때 부피가 쉽게 변하는 건 공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안 어렵죠? 오케이? 자, 이건 어렵지 않은데 이 어렵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상태가 왜 달라지는지를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 선생님이 좀 빌드업을 한 거야. 기본적인 내용 요소까지 좀 알려줬어. 자, 방금의 경우에서처럼 이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인력이 분자들끼리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정말 좋은데, 근데 외부에서도 그죠? 우리가 주변의 날씨도 온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막 영하의 온도가 됐다가, 그죠? 영상의 온도가 됐다가, 그러면서 공급되는 열 에너지 정도들이 있다. 그죠? 태양의 햇빛, 빛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내가 받는 열 에너지 정도도 다른 것처럼 이 특정 분자도 이 아이를, 이 고체 분자를 내가 손 위에 얹어 두었냐. 그죠? 그러면 손에도 열 에너지가 있으니까. 손에도 열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열 에너지를 흡수받아서 좀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고체상이든 액체상이든 기체 상태든 항상 천년만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니고 주변에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를 받았냐 아니면 방수를 받았냐. 네, 그런 외부에서부터 흡수된 열 에너지, 걔를 우리 온도라고 표현합니다. 온도. 또는 얘를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예를 들어서 기체 봐봐.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어. 그지? 서로 거리가 멀어서 존재하지 않는데 얘를 이렇게 압력을 가해. 물론 이제 내가 손으로 표현해서 웃기긴 하지만 이 기체를 압착을 해가지고 액체 상태처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손에 이렇게 힘을 줬다고 했었을 때 얘가 막 모여지진 않잖아. 이 물 분자는 굉장히 멀리 존재하니까. 근데 기계, 공장에서 굉장히 높은 압력을 가해서, 난 지금 이 압력이 압력도 아니야. 그냥 액션만 취하는 것 뿐이고 엄청 큰 프레셔의 압력으로 얘를 액체 상태처럼 만들어서 여러분의 어디에 맥주나 또는 탄산 음료에 집어 넣어주고 그걸 우리가 딱 봤을 때 오, 탄산 기포가 막 생기면서 아, 성대 때린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야. 이산화탄소 기체들이 모아져 가지고 액체 상태처럼 안에 흡수되어 들어간 거야. 외부 기압을 굉장히 높게 해서 얘를 질서정연 해지게끔 했기 때문에 액체 상태가 돼서 액체랑 섞여져서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상태는 안 변하지 않고요, 변합니다. 상은 항상 바뀌어요. 물질의 상태는 항상 바뀌는데 그 항상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상태 변화의 원인, 상태가 달라지는 원인. 자, 우리 연상하면 금방 배워. 상태는 변한다고요. 오케이? 근데 그 상태가 달라질 수 있게끔 해주는 원인, 뭐예요? 온도와 압력이에요.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바뀐다.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건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바뀐다. 온도라고 하는 건 열에너지, 압력은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와 압력.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 조금 어려워질 게, 방금까지는 물질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있어 라고 하는 걸 배웠고, 근데 이제 그 처음에 고체였던 아이가 만약 이제 우리 눈에 볼 때 예를 들어서 얼음이 그치? 쌓여 있었어. 지금 엄청 눈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막 눈을 막 퍼가지고 한 곳에 쌓아뒀었잖아. 그치? 얼음이. 근데 그 얼음이 나도 어저께 퇴근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다행히 어저께는 눈이 많이 내리진 않았어. 밤 사이에 눈이 많이 안 왔고, 그리고 이제 기온은 영상의 온도가 아니라 영하의 온도이긴 했거든. 항상 어저께 낮에도 영상 몇 도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높아봤자 영하 1도였어 온도가 어제 낮에도. 근데 영하 1도의 낮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쌓여있던 얼음들이 거의 대부분 없어졌더라고. 이제 막 어디든가에 많이 쌓아놨었는데 그 쌓여있던 얼음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어. 줄어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얼음이 바로 줄어들어 있다는 건 얼음이 이제 뭐 상온이었다면 1도 정도 온도나 2도 정도 온도로 상온이었었다면 햇빛 받아서 온도가 높으니까 물로 흐르면서 액체가 돼서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얼음의 표면에서 바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갈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콕 집어서 상태가 달라질 때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거든. 그 상태 변화 이름들을 6개가 다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고체였는지 고체였던 아이가 액체로 됐는지, 그지? 액체였던 아이가 고체로 갔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이름들이 있어서 일단 이름을 먼저 외우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 걸 계속 매칭시켜서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이게 좀 연습이 되면 좀 수월해져.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원리도 물론 배우지만 원리를 접근하는 형태에서 용어들도 좀 기억해야 되겠지. 용어. 그래서 자, 일단은 온도 상태가 달라지는 원인은 온도랑 압력인데, 그지? 온도랑 압력인데 그 온도 압력에 의해서 상이 달라졌을 때 그 상태 변화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언급을 해줘 볼게. 이름을 외울 시간도 좀 줄 거야. 이름이 외워져야 바로 툭툭 나와서 아, 얘는 지금 승화를 했구나, 아, 얘는 지금 기화를 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걸 상태가 달라지게끔 해주는 기본 근저는 열 에너지를 흡수받았냐, 열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했냐, 그런 차이겠지. 오케이? 자, 한번 봐보면 고체였던 아이가 있어. 오케이? 뭐 얼음을 내가 손에 따랐또 그러면 얼음이 어때요?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열 에너지를 흡수받아서 막 질질질 물로 약간씩 녹으면서 얼음 분자의 크기가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얼음이라고 하는 아이가 뭐로? 액체로 상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스타트가 고체였는데 고체가 액체로 상이 달라지면 고체 초가 있었어. 근데 고체 초가 녹아서 촛농으로 흘러내리는 것도. 그지? 이렇게 상이 달라지는 이 상태 변화의 이름은 우리는 융해라. 융해. 여러분이 겨울을 좋아해서 겨울에 여행을 잘 다니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운 건 너무 싫어서 근데 이제 겨울을 되게 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인 사람들은 뭐 스키 타러도 가고 보드 타러도 가고 또는 막 어디 태백산맥 아래 막 얼음 조각 가지고 뭐 이렇게 전시하는 것도 보러 간다거나 또는 그 빙어 낚시라고 해서 막 얼음 깨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놔두면 빙어가 막 잡히잖아. 그런 거 많이 놀러 가더라고. 그럴 때 많이 되게 느껴. 아, 얼음이 녹는구나. 얼음이 녹았을 때 되게 시원하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거든. 이 상태 변화 이름은 융해야. 선생님 근데 제가 용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용해랑 융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 거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이렇게 용해와 융해는 달라요. 자, 얘는 융해예요. 융. 헷갈리면 안 돼요. 융이고 용해는 뭐냐면 여러분이 수학 문제 풀 때 많이 만났던 거. 물에, 그지? 물에, 그지? 소금을 섞었어. 그지? 소금을 섞었어.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고유한 분자가 있잖아. 물만의 고유한 분자. 또 소금이라고 하는 소금만의 고유한 분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혼합물이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야. 혼합물. 특히 물에 소금을 섞거나 물에 설탕을 섞거나 서로 다른 분자와 분자가 섞어서 액체 상태 수용액이 만들어질 때 그거 우리 용해되었다 라고 표현해. 이것도 물하고 소금이 물에 녹았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 우리가 국어적인 표현에서 녹았다, 그 외국인 애들이 한국말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은 똑같은데 전체 문장에서 나 얘기하는 게 좀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얼음이 녹았다. 그지? 얼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건 고체인 얼음이 고체의 분자가 그대로 있는 채로 고체가 액체의 상태의 물로 상태가 달라진 거지. 여기서 말했던 얼음이 녹았다는 거. 그지? 고체의 얼음이 분자의 배열이 서로 느슨해지면서 액체의 물로 상이 달라진 거야. 그치? 이건 얼음이 녹았다. 근데 여기에도 녹았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또 어디에도 표현을 쓰냐. 자, 물과 소금이 물에 녹아. 뭔 소리냐? 아, 저기 온풍기에서 물 저기 배수구 쭉 움직이는 소리인가 보다. 소금이 물에 녹아. 소금물이 되었다. 소금이 물에 녹아 소금물이 되었다.
그럼 여기도 녹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지? 근데 이 녹았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지? 섞였다라고 표현해야 돼. 네? 소금이라는 분자가 물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물 분자들 사이에, 그지? 이렇게 생긴 물 분자들 사이에 동글동글동글한 모양을 가지는 소금 분자들이 섞여서, 그지? 이 여기 안에 공간 안에 섞여서 소금물이 되었다 이거야. 오케이? 이거는 용해야, 용해. 소금물이 만들어진 거야. 얘는 용해고, 똑같은 한 종류의 고체 분자가 느슨해져서 이렇게 이런 상태로 달라진 거야. 이거는 용해야. 네? 용해? 화환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용해와 용해는 달라요. 용해는 동일한 한 종류의 고체 분자가 느슨해진 형태의 배열로 액체처럼 된 거. 그쵸? 그리고 용해는 서로 다른 분자가 그 공간 하나에 섞여서 같이 존재하는 거. 물하고 소금이 섞여서 소금물이 되었다 이런 거. 됐죠? 자, 이 상태 변화는 용해입니다. 그죠? 반대로 오히려 액체 촌농이 흘러내리다가 다시 고체초로 굳어질 수도 있죠. 액체에다가는 촌농이 흘러내리다가 고체로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어요. 고체초로.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해? 이렇게 되는 상태 변화. 화살표는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건 딱딱하게 굳었어요. 응고라고 합니다. 응가 아니야. 응고라고 해. 아이고 상태 변화 종류가 몇 개 남았는데 쉬는 시간 종류 쳐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 거니까 조금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136쪽에서부터 137쪽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보고 계셔.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상태 변화 이름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 변화로 달라졌는지를 따서 그 이름 하나를 따가지고 기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액체가 기체로 물을 끓였어요. 그러면 물에서 막 뽀글뽀글 기포가 생기고 기포가 생기면서 기포가 막 부글부글 생긴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부글부글 생기면서 거기 안에 있었던 액체 내부에 있었던 기체 분자가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점점 계속 가열하다 보면 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죠? 여러분 라면 끓여볼 때 그런 적 있을 거야. 물 얹어놓고 깜빡 까먹으면 물 이렇게 있었었는데 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다시 물 집어넣고 다시 끓인 적도 있을 거예요. 보통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달라지면 우리 상태 변화 이름은 뭐라고 하냐? 기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상태 이름 따서 기화. 액체가 기체로 돼요. 그럼 그걸 기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오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몸속에도 수증기인 물이 있습니다. H2가 있어요. 물 분자가 있어요. 수증기인. 근데 걔를 내가 이렇게 여기 창가 같은 데다가 입김을 풀면 힘이 생기죠. 오케이? 나올 때는 얘가 보이지 않아. 근데 이 차가운 내 몸속의 온도보다 훨씬 차가운 단면을 만나니까 기체였던 아이가 액체로 맺혀서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죠? 입김 생기면 입김 불어다가 거기다가 막 발자국 찍고 꽁꽁꽁 하고 아니면 친구들 놀리고 막 이렇게 크크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에 있었던 기체가 나와서 주변 표면에 더 차가운 곳과 만나서 액체로 맺혀서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원의 문제를 풀 때 뭐와 수증기와 그지? 흰 연기 오케이? 또는 김. 자, 여기 말하는 김은 양반김이 아니야. 우리 밥 먹을 때 먹는 그 김 아니야. 우리가 김이 난다 라고 표현하는 거랑 흰 연기가 생겼다 라고 하는 거. 연기랑 김 또는 뭐 구름 또는 안개 또는 이슬 얘네 눈에 보여 안 보여? 뿅뿅뿅뿅뿅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이슬 보여요. 안개 구름 하얀 흰 연기 김 눈에 보여요. 흰 연기 하얗잖아. 뭉쳐져 있잖아. 하얀색 연기가 막 생겼어. 김이 생겼어. 여러분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나 이제 뭐 나는 그러더라고. 막 이렇게 뭐지? 온도차가 너무 추우면 그지? 내가 막 말할 때 말하는 그거에 의해서 연기가 막 생길 때도 있어. 너무 추운 곳에 가면 흰 연기가 막 생겨서 내 몸에서 나오는 말할 때 나오는 그 수증기들이 공기 중에 차가운 거와 만나서 바로 액체로 맺혀가지고 이 형상이 보이는 거거든. 그지? 그게 액화된 거야. 액화. 기체가 바로 액체로 맺혀서 눈에 보이게끔 된
마지막 상태를 따서 우리는 이걸 액화라고 합니다. 액화. 기화도 있고 액화도 있어요.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걸 기화라고 하고, 다시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오면 그거 우리는 액화라고 해요. 흰 연기가 생겼어. 아침에 어떤 뭐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어. 그 다음에 어디를 가다 보니까 안개가 산 위에 걸쳐 있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거는 기체 상태들이 액체로 맺혀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고체였던 아이가 특정 물질이 있어. 특정 물질들이 고체가 바로 기체로 날아가 버려서 흔적도 없이, 그지?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없어지는 경우들도. 예를 들자면 쌓아뒀던 얼음 덩어리들, 그지? 쌓아뒀던 얼음 덩어리들이 어제처럼 얼음 덩어리들이 주변에 막 물이 흘러가지고 물이 제거됐던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얼음의 부피가 줄어들었어. 그지? 얼음들이, 그죠? 추워서 한 곳에 이렇게 막 몰아놨단 말이야, 얼음들을. 근데 이 얼음 주변에 물이 되어서 흐른 흔적, 차가워져서 흘러 액체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얼음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작아져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얼음 표면에 있었던 고체 분자들이 주변에 이제 온도가 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주변이 너무 건조하니까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요. 기체가 돼서 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얼음 표면을 구성하고 있었던 물분자들이 바로 기체 상태로 되어서 날아가서 여기가 점점 줄어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얼음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 고체 상태로 질서정연했던 분자가 바로 기체가 돼서 날아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상태 변화 이름을 뭐라 하냐? 승화라고 해요. 승화. 오케이? 이 상태 변화 이름을 우리는 승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체가 바로 고체로 딱 질서정연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승화라고 해요. 너도 승화, 너도 승화. 돼요? 돼요? 오케이. 자, 혹시 드라이 아이스 알아요? 드라이 아이스? 네. 드라이 아이스 알죠? 드라이 아이스 어디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비스킨라벤스. 맞아요. 베라에서. 그죠? 베라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거 포장해 올 때 가시는 거리가 좀 오래 걸리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좀 오래 걸려요 라고 하면 드라이 아이스를 좀 여러 개 넣어줍니다. 부지포 같은 거에다가 넣어줘요. 그럼 걔는 왜? 하필이면 그 스티로폼 박스 안에 여기 안에 이렇게 박하사탕 같이 생긴 드라이 아이스를 많이 넣어주는 걸까? 드라이 아이스의 정체는 CO2입니다. 이산화탄소 덩어리인데 선생님 이산화탄소는 기체 아니에요? 그 기체를 공장에서 압력을 엄청 많이 증가시켜줘서 질서정연한 고체 상태처럼 모아놓고 있는 거야. 얼음 분자처럼 생겼잖아. 근데 얘를 한 번에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저온 화상이라고 해서 내 손을 잡는 순간 굉장히 빠르게 내 몸의 열을 뺏어가요. 동상에 걸릴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드라이 아이스 덩어리를 없애려고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여러 개입니다. 그냥 놔두면 돼, 상온에서. 이제 문은 창문을 열어놓고. 왜냐면 얘가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들이 굉장히 고압으로 꽉 압력을 막 이렇게 눌러서 이 이산화탄소 분자들을 질서정연하게 고체처럼 만들어 둔 거니까 얘가 스멀스멀 기체인 CO2가 되어서 날아갈 때 밀폐를 시켜놓으면 그 공간 안에 CO2가 많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호흡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밀폐시키지 않고 창문을 좀 열어둔 상태에서 그냥 이 부지포 덩어리를 한 켠에다 그냥 그대로 놔둬. 그럼 얘가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져 있어. 뿅. 오케이? 그럼 왜 여기다가 이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이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어. 아이스크림. 왜 넣어주는 걸까? 얘가 어떤 작용을 해주는 거야?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왜 온도를 낮춰줘? 어떻게 낮춰줘? 아이스크림은 그 상온에선 녹으니까요. 녹으면 안 되잖아. 주변에서 열을 흡수받으면 고체가 액체로 녹겠잖아. 그지? 그러면 계속 여기 주변에 있던 열을 뺏어주는 장치를 넣어준 거야. 이 드라이 아이스가 공기 여기 안에 문을 연 순간 되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는 하는 거잖아. 기체 상태의 드라이 아이스가. 이 고체였던 드라이 아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기체로 뭐가 잘 되니까 승화가 잘 되니까 오케이? 이 주변에 있던 얘네들의 열 에너지를 흡수를 받는 거야. 누구? 드라이 아이스 입장에서. 고체 드라이 아이스 입장에서는 빠르게 승하하기 위해서
고체 드라이 아이스 입장에서 얘가 빠르게 승화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이 안에 있던 열 에너지를 막 갖고 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이스크림이 있는 이 공간은 열을 계속 쿨링, 차가워지겠지. 열을 뺏기는 거니까. 얘한테 뺏기는 거니까. 이해되고 있어, 하니?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잘 되는 물질을 일부러 넣어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고체가 승화되고자 할 때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이렇게 막 받으면서 얘가 기체로 대로할 거니 상대적으로 이 아이스크림 입장은 온도가 낮아져서 액화되지 않겠니? 융해되지 않겠지. 녹지 않겠지. 되겠어요?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잘 되는 이런 물질들이 있고요. 반대로 기체를 내가 압력을 엄청 가해준다거나 또는 기체에게 열을 많이 뺏겨서 그지? 고체로 바로 가게끔 해줄 수도 있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체가 고체로 바로 와버리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 겨울에 많이 볼 수 있어. 지금은 눈이 되어서 내리는 형태이지만 가을에서 겨울,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겨울이 되지 않았을 때 근데 너무 추워지는 한 가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을 열고 나가는데 뭐 창문을 이제 창문이나 아니면 또는 아빠가 이제 자동차 시동을 켜려고 하는데 아빠 차에 설얼음처럼 얼음이 맺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 한 겨울이 아니야. 눈이 막 내려서 얼음이 맺힌 건 아니야. 근데 얘네가 그 자동차 표면에 설얼음처럼 얼음이 맺혀 있는 경우에 자동차 시동 켜고 그 앞에 유리랑 뒤에 유리 그 히터 효과를 켜주게 되면 열선이 동작하면서 얘가 녹아서 잘 보여요. 오케이? 그건 왜 그런 거냐? 너무 온도가 새벽에 추웠단 말이야. 새벽에 온도가 너무 낮아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그 자동차 벽면을 닿아서 수증기가 바로 얼음으로 얼려 있는 거야. 얼음으로 얼어버린 거야. 그걸 우리는 설이 또는 성해라고 해. 성에 맺혔다, 설이 맺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지? 그러면 수증기라는 기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거기다 막 물 촥 뿌려준 게 아니잖아. 그지? 촥 뿌려준 게 아닌데 공기 중에 있었던 그 기체 수증기가 바로 고체인 얼음으로 얼어서 맺혀서 존재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기상현상인 설이 성해들로도 우리가 승화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껴볼 수 있고 일부 몇 가지 물질들은 승화가 잘 되는 물질들이 있더라. 특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드라이 아이스가 있더라. 혹시 여러분 나프탈렌 알아요? 나프탈렌? 나중에 나프탈렌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줄게. 나프탈렌도 승화가 잘 되는 물질이야. 한번 적어주시고 그리고 자 선생님이 시간을 한번 좀 드릴게요. 몇 분을 드릴 거냐? 5분? 5분 정도를 드려서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 승화의 상태 변화의 이름들을 칠판 지우고 뭐에서 뭐로 가는 게 어떤 상태 변화 이름이야? 뭐에서 뭐로 가는 게 어떤 상태 변화 이름이야? 라고 먼저 물어볼 거고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태 변화의 예들을 줬을 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게끔 5분 정도 드려볼게요. 물어볼게. 일단 지우고 이게 잘 외워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다 못 외웠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 못 외운 상태로 머릿속에 있는 걸 기억을 해서 한번 해보게요. 6개밖에 안 돼요, 6개. 6개. 일단은 하은이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고체가 만약에 처음에 상태가 고체야, 하은아. 딱딱한 얼음이었어. 얘가 물로 돼. 상태가 이름이 뭐야? 녹았어, 고체가. 얼음이 물로. 맞았어요. 융해입니다. 정답. 융해. 근데 융해였는데 얘를 이제 딱딱하게 다시 굳힌대. 물을 다시 굳혀. 냉동실에 집어넣어서 물이 얼음으로 돼. 그런 거야. 딱딱해졌어. 뒤에가 고였어요. 이제 융자랑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융해? 융고하면 좋겠는데 융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는데 은고! 맞아요. 은고. 액체가 고체로 가면 은고입니다. 자, 처음의 상태가 액체였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언니 오빠라는 표현을 많이 써. 남학생들한테는 오빠, 여학생들한테는 언니, 말도 안 되지만. 자, 근데 액체였던 아이를 내가 가열을 시켰어. 그래서 기체를 만드는데. 그지? 그럼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달라지면 상태변화 이름이 뭐예요? 기화요. 네, 맞아요. 기체였던 아이가 액체로 열을 뺏기면서, 그죠? 액체로 다시 물방울로 굳어진대. 네, 그럼 뭐예요, 상태변화? 액화요. 액화. 그지? 드라이 아이스처럼 하나 드라이 아이스처럼 고체였던 처음의 상태가 눈에 없어질 만큼 바로 사라져버렸어 기체로. 그럼 그 상태별 이름 뭐야? 고체가 기체로 바로 갔어. 승화? 맞아요, 승화. 우리 막
그 승화되어서 날아갔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화, 고체가 기체로 바로 날아가는 게 승화고요. 반대로 기체였던 아이를 엄청나게 열을 엄청 많이 뺏기고, 그지? 열을 많이 뺏어주게끔 하고 질서정연하게끔 압력을 가미를 해줘서 고체가 기체로 바로 가는 것도 이름이 뭐예요? 승화. 네, 승화. 다시 한 명씩 6개를 다 물어볼게. 다 외웠어. 다 외웠어. 다 외웠어. 자, 고체가 액체로 가면? 융이에요. 네, 액체가 고체로 가면? 인고요. 액체가 기체로 가면? 기와요. 네, 기체가 액체로 오면? 액화요. 맞아요. 그리고 고체가 기체로 가도? 고체가 기체로 바로 갔어. 액체 안 승화요. 가지고. 승화. 기체가 고체로 오는 것도? 승화요. 맞아요. 고기승화, 뭐 기고승화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처음의 상태를 따서. 하은아, 고체가 액체로 가면? 고체가 액체로. 고체가 기체. 아니, 고체가 미안해. 고체가 액체. 융해 융해. 액체가 고체. 응모 응. 액체가 기체. 기화 오! 기체가 액체. 액화 액화. 그지? 마지막 상태 이름을 따면 돼. 예. 기와 액화는 쉬워. 얘가 처음의 상태가 뭐냐? 액체든 기체든 처음의 상태 이름을 따서 처음의 상태 이름을 딴 게 아니라 마지막 상태 이름을 따는 거야. 액체가 기체로 되면 기화, 기체가 액체로 되면 액화. 그지? 그리고 고체가 기체로 바로 가는 건 승화. 그치. 다 외웠네. 고체가 기체가 승화, 기체가 고체로 오는 것도 승화. 오케이. 자, 요렇게 상태변화 종류들을, 상태변화 이름들을 외워놨어. 근데 그걸 하면서 여러분이 방금 인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의 상태가 원래 열 에너지가 적었던 고체면, 그지? 고체였던 아이가 액체로 되면, 이 처음에 질서정연한 얘네들에게 열 에너지가 어느 정도 흡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걔한테 가는 거겠지. 흡수가 어느 정도 열 에너지가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죠? 느슨해진 상태처럼 된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액체였던 아이도 마찬가지. 이 아이에게 더 많은 열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얘의 자유도가 증가할 만큼 되어서 요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된 게 기체잖아요. 예, 분자 간의 인력이 거의 없는. 그죠? 그래서 뭐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는 외부에서부터의 열을 흡수 받아야지만 일어나는 거야. 열 흡수에 의한 상태 변화. 열 흡수에 의한 상태 변화를 한번 써서 정리하고 해보자. 열 흡수에 의한 상태 변화. 그지? 처음에 상태가 고체였던 아이가 액체로 될 때, 그지? 상태 변화는 뭐였어? 하나. 고체였던 아이가 액체로 될 때, 고체가 액체로 녹네. 녹는 거 아닌가? 고체가 액체로. 얼음이 고체가 녹았어. 액체로 고체가 액체로. 수 고체가 액체로 녹았어. 뒤에 하자로 안 끝나. 그 뒤에 화로 끝나는 거 아니야. 고체가 액체라는 어. 거야. 얼음이 녹았어, 물로. 기 뒤에 하로 안 끝나. 먼 해. 은해 아니 그 융해. 융해. 맞아, 융해. 융해도 열흡수에 의한 상태가 나. 맞죠? 융해. 고체가 액체로 되는 융해, 열흡수에 의한 상태가 나. 왜? 고체는 질서정연했는데, 그죠? 액체로 된 거니까. 또는 액체였던 아이가 기체로 가는 거. 이렇게 부피가 엄청 넓네요. 이렇게 넓은 부피까지 되는 이 상태로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 네?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 기화였죠? 기화도 액체의 처음 상태가 열 에너지를 흡수 받아야지만 기체로 가는 거죠. 그죠? 고체가 액체로 가는 것도 열을 흡수 받아야지만 가는 거고요. 그죠? 또 고체가 기체로 바로 가는 것도 이 고체의 처음 상태에 열 에너지든 아니면 압력의 붕괴든 등등등이 공급되어야 고체가 기체로 바로 상태가 달라지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자, 승화 또한 열 흡수에 의한 상태 변화. 그죠? 처음의 상태 고체가 열이 더 적었었는데 열 에너지 양이 조금 더 많은 상태로 되는 거고요. 맞죠? 처음의 상태가 액체였는데 액체가 기체보다 열 에너지가 더 적잖아. 근데 얘가 열을 흡수받아서 기체가 된 걸 거고요. 맞죠? 고체가 이렇게 됐는데 고체보다 열 에너지가 고체가 훨씬 더 적은데 얘가 얘로 되려면 얘에게 열을 많이 흡수받아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럼 생각해보자. 이제 생각해보자. 이 처음의 상태들이 열을 흡수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거, 우리가 상태 변화들을 이용해서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거든? 일상생활에서 열 에너지 출입으로 이용을 할 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
그 분자가 열 에너지를 흡수 받았는지, 분자 측면, 내가 상태가 달라지는 그 분자 측면은 내가 열을 흡수 받아서 액체나 기체로 상태가 달라진 거야. 그지? 근데 나는 열을 받아서 자유도가 증가한 액체나 기체처럼 달라졌지만, 그지? 그 상태가 달라져서 내가 변할 때, 그지? 변할 때 주변의 도움을 받았죠. 주변에서부터 주변의 열을 내가 뺏어서, 주위에 있는 열을 뺏어서, 그죠? 액체처럼 된 거고, 그지? 액체였던 아이가 주변의 열을 흡수를 받아서 기체처럼 된 거고, 고체였던 아이가 훨씬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많이 받아서 기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위의 측면으로 보자면 주변은 온도가 올라간 거야, 낮아진 거야? 낮아졌어요. 낮아졌죠. 주변의 열 에너지를 내가 받은 거니까 주변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가 어떻게 돼? 감소한 거야.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원을 오시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은 학원에 오는 것만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의 엄마는, 그지? 우리 하원이 학원 가게끔 할 때 밥도 먹여 보내야 돼, 뭐도 챙겨줘야 돼라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게끔 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받죠. 그 주변의 입장에서를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면 주변의 입장은 내가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달라지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아이는 고체였던 상이 열을 흡수해서 액체로 되겠지만, 얘가 되게끔 하려면, 이 고체였던 아이가 액체로 상이 딱 달라지게끔 하려면 외부에 있던 주변의 열 에너지가 얘가 흡수를 돼야 되는 거고, 이 주변 입장에선 열 에너지가 뺏겨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입장은 열 에너지가 흡수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주변의 온도는 낮아졌어요. 그치? 낮아지고 시원해지는 거야. 그치? 시원해집니다. 오케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여름은 너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얼음이 너무 쉽게 녹겠지만, 너무 더울 때 가끔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덩굴 터널이 실내에 있다. 그럼 얼음굴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쉰다거나 그러잖아요. 너무 더운 여름에, 한여름 같은 경우 거기에 피신을 좀 가는 편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얼음이 녹으면서, 그지? 얼음이 녹고자 할 때 주변에서 열을 막 흡수해. 그러니까 주변은 뺏기니까 주변은 좀 시원한 거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체적 기체로 아까 승화 잘 되는 물질 얘기해줬잖아. 드라이 아이스를 그 얼음 아이스박스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라이 아이스인 고체가 주위의 열을 막 본인이 흡수 받아간다. 그러면 그 주변에 케이크가 있었던 그 공간은 온도가 낮아져. 열을 다 드라이 아이스에게 줬으니까. 고체가 기체로 승화되게끔 할 때 그 열 에너지 정도를 다 드라이 아이스에게 많이 줘서 이 주변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있는 곳은 온도가 낮아서 시원하게 유지돼요. 우리가 그런 걸 이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열 흡수에 의한 상태 변화. 그럼 열 흡수에 의한 상태 변화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상태가 달라질 때 처음에 기체가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 그지? 근데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기체가 고체로 달라지게끔 한다거나, 그지? 또는 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액체가 좀 있는데 액체가 고체로 상태가 달라진다거나, 그쵸? 오케이? 또는 기체가 열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더 많이 갖고 있는 기체 상태에서 액체로 상이 달라지게 되면, 그죠? 그러면 상태가 이렇게 달라질 때 외부로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 방출이요. 방출하겠지. 그지? 자, 기체 적어볼게. 열 방출에 의한 상태 변화. 열 방출이 외부로 뿜어낸 거죠. 열 방출이 일어나는 상태 변화. 처음의 상태가 열을 더 많이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돼. 기체였던 아이가 액체로 상태가 달라지면, 그렇죠? 또는 기체였던 아이가 고체로 상이 달라지면, 그렇죠? 또는 액체였던 아이가 고체로 딱딱하게 굳게 되면, 그렇죠? 오케이? 기체였던 아이가 액체로 되는 거, 상태만 뭐였어? 하나.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 액체요.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 기체였던 아이가 마지막 액체로 바뀌었어. 액화. 상태 변화니까 액화. 자, 기체가 고체로 바로 오는 거? 기화 아닌가? 기체가 고체로 바로 올 때. 고체가 기체로 하거나 기체가 고체로 하거나 이름이 똑같았어. 그 음고? 고체이긴 하지만 이 고체 이름을 따면 안 돼.
안 돼요 이거. 어. 이거. 얘는- 두 개 다 똑같아. 두 개 다 이름이 똑같았던 그 아이. 그거 뭐 하얀. 뭐뭐였어. 승화. 아. 승화. 기체와 고체로 바로 가는 거 승화. 고체가 기체로 바로 가는 것도 승화였고, 아무튼 기체에서 고체로 오는 거 승화. 액체에서 고체로 딱딱하게 굳은 경우, 얘가 얘가 은고예요. 은고. 촛농이 굳어서 초가 됐다거나, 그지? 얼음이 이제 뭐 물이 흘러냈다가 고드름으로 맺혀서 얼어 있다거나, 고드름은 고체 얼음이야. 그래서 물이 막 녹다가 이렇게 이렇게 처마 밑에 이렇게 뾰족하게 맺혀 있는 거 고드름. 그죠? 요즘 고드름 많이 좀 맺혀 있더라고요. 하도 추워가지고. 그래서 물이 눈으로 쌓였던 그 물 분자들이 녹다가 고드름처럼 맺혀 있는 것들도 다 은고들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상태가 나중의 상태들보다 열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러면 그 열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갖고 있었던 그 아이가 열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는 상태로 되려면 외부로 이 열 에너지들이 바깥으로 방출이 되면서 얘처럼 되겠지? 그지? 엄청 많이 방출될 거고, 기체가 고체로 될 때는 순간적으로 엄청 더 많이 분비를 하겠지, 열 에너지를. 액체랑 고체로 될 때도 열 에너지 외부로 많이 방출시킬 거야. 그쵸? 그래서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상태로 가면 열 방출이라면 주변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주변의 온도는 증가합니다. 여기 입장이 주위의 온도 입장이니까 주변의 온도 입장이 여기 이 부분인 거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주변 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안 해보셨겠지만 어디냐면 이제 과일 창고 같은 게 있어. 과일 창고. 그거 알아?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오래 보관하기 좀 어렵긴 해.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기 어려워.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사과는 저장성이 되게 커서 좀 얘를 막 이렇게 수분기를 놓치지 않은 상태로 잘만 보관하면 가을에 땄던 사과를 그 다음 가을까지도 쓸 수 있어. 잘만 보관을 해놓으면 사과는 굉장히 저장이 잘 되거든. 이게 사계절 내내 팔잖아요. 맞아, 사계절 내내 팔잖아. 그리고 이제 막 굉장히 그러니까 그 사과값이 올랐다고 하는 이유는 너무 한쪽에서 많이 사재기를 해서 쟁여놓고 물량을 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좀 더 커. 얘는 저장이 정말 잘 되니까. 근데 딸기나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저장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좀 냉장고에다가 오래 둬도 그 딸기의 형태가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딸기는 처음에 막 땄었을 때보다는 시간이 좀 지나면 헐값으로 좀 많이 팔아요. 그래서 쉽게 좀 싸게 이제 막 물러졌을 때 바로 그냥 당도가 완전 폭발하기 직전, 손대면 탁 터지기 직전에 일부 직전에 딸기도 굉장히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걔는 이제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가격을 좀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서 쉽게 싸게 이제 살 수가 있는 건데, 일단 그런 과일 창고라고 해봐. 한겨울이야. 근데 그 한겨울에 과일 창고에 나름 그 실내를 난방기를 나름 틀긴 틀겠지. 그지? 실내에 난방기를 나름 틀 건데 난방기가 갑자기 그 겨울에 작동이 만약 안 돼. 너무 추운데. 근데 얘가 얼어버리면 안 되는 상품성들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너무 추운 겨울에 난방기가 작동이 안 된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뭐 급한 불을 끌 수 있냐면, 여기 과일 창고에 부분 물 동아리를 놨어. 물 주변은 영하의 온도야 지금. 물을 일부러 놨어. 그리고密閉된 그 과일 창고에 뭐를 노리는 걸까? 과일이 막 쌓아져 있는 과일 창고들이 있어요. 그 과일 창고 안에 부분 물이라고 하는 형태들을 물 운동이를 놔둔 거야. 물들을 놔둬서 물이 응고되길 바래. 왜 그럴까? 물이 응고가 될 때 이 액체의 물이 고체로, 왜 주변이 어차피 영하의 온도로 되게 추우니까 이 물 케이지 안에 물이 응고가 되길 바란다고, 고체로. 오케이? 물은 액체 분자로 열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지. 근데 고체는 열 에너지를 조금 더 적게 갖고 있잖아. 물이 응고가 돼서 얼음이 될 때 열을 어떻게 해줘? 바깥으로 방출시켜줘. 일부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될 때 일부의 열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한다고. 방출하니까 이 쌓여져 있는 사과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겠잖아. 물론 우리가
바로 이제 막 느껴지는 손난로나 한난로처럼 그렇게 뜨끈뜨끈한 느낌을 바로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난방기가 뭐 이렇게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거나 그럴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일부 물을 놔둬서 물이 얼게끔 해줘서 그 물이 얼음으로 얼어질 때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일부분 사과에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 변화 얘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뭐 고드름이 녹는다는 거. 고드름은 얼음이니까. 그 다음에 뭐 그 가열을 시켜서 쇳물이 되는 거랄지. 버터가 녹아서, 그지? 우리가 뭐 버터구이 해 먹을 때 버터가 녹는 거, 버터는 고체니까 고체가 액체로 융해되는 얘일 거고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굳는 거, 응고되는 거, 뭐 이렇게 딱딱하게 얼음이 되어서 굳는다거나 촛농이 굳는다거나 주스를 넣어서 얼린다거나 단단한 철이 된다거나 또는 그 뜨겁게 식었던 어떤 그 쇠고기 묵국에 씻고 났더니 쇠고기 그 덩어리가 기름이 굳어서 위에 막이 딱 싸져 있는 거랄지 이런 것들은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슬이 맺히거나 안개가 사라지거나 이런 거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또는 기체에서 액체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 변화 얘들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올라가니까 승화가 잘 되는 얘들이 있죠.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버리는 것들. 그치? 드라이 아이스라 할지 또는 얼어 있었던 명태가 바짝 얼어 있었던 명태가 말라서 이제 상품성이 만들어지는 거랄지 겨울에 그늘에 있었던 눈사람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 눈사람의 정체는 고체입니다. 근데 이 고체가 물론 흥건하게 흐른 것 없이 그냥 눈사람이 점점점 줄어드는 건 고체 표면에 있었던 얘가 기체로 바로 날아가서 그런 거예요. 액체로 흐르는 것 없이. 그치? 그래서 승화도 종류를 보실 수 있어요. 설이나 성에도 다 승하니까. 여러 상태의 변화에 주변에서 사용되는 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2번 봐봐. 와카 워터탑. 그치? 워터탑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 그림에 있어. 워터탑인데 우리는 상하수도 정수 장치가 너무 잘 돼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우리 한국은. 근데 아프리카나 여러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걸 얻기는 쉽진 않거든.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공기가 깨끗할 거잖아.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수증기를 온도차, 날씨의 기온차에 의해서 아침에 온도가 굉장히 뚝 떨어졌을 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그렇게 막 얼거설거 설거져 있는 그 망에 이슬로 맺히게끔 해서 결국 중력의 영향으로 모아지게끔 해서 물을 모아주는 장치가 와커 워터탑이야. 신기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쓰지 않을 건데 낮밤의 기온차가 큰 곳에 세워둬서 그 공기 중의 수증기를 액화해가지고 거기에 막 맺혀져서 그 확대된 그림 보이죠? 확대된 그 그림 안에 보이죠? 그래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혀서도 존재해서 우리가 물을 모아서 사용하게 되는 형태들이 아프리카에서 주로 쓰는 방법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크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엄청 크겠지. 엄청 커야 이게 가능할 거야. 워터탑이잖아. 그래서 뭐 첨성대 그 정도 크기일 것 같아. 첨성대? 오케이. 그래서 물을 모아야지만 그게 엄청 커야지만 모아진 물의 양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이지 않을까? 그래서 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결 건조식품도 그 식품에 있었던 수증기를 얼려가지고, 그지? 수분기를 좀 제거하고 걔를 다시 이제 가루로 해가지고 넣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걔네가 빨리 손상되거나 음식이 변질되거든. 그래서 얘를 먼저 수분기를 승화시켜서 날려버리고, 그래서 그 가루들을 오래 보관했다가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뭐 라면 스프나 거기 안에 들어있는 뭐 이렇게 건조된 상태로 그 들어있죠. 항상 라면 따면 프레이크, 그죠? 프레이크도 있고 그냥 가루 분말도 있고 가루 분말보다 거기 이제 야채로 포함됐던 얘네들은 동결 건조시켜서 이용해 먹는 거다라고 보면 넘겨봐. 그 외에 이제 138쪽에 물질의 상태가 달라질 때, 상태가 변화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서 나와 있는데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면 봐봐 얘들아,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면 얘네들이 차지하는 공간 부피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요. 달라지지. 얘네가 자유도가 증가하면서 액체로 되면 여기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기체가 되면 훨씬 더 넓은 부피를 차지하니까 부피는 달라져. 그지? 근데 이 분자가 이렇게 상태로 달라질 때 갑자기 동그랬던 분자가 세모라는 분자로 바뀌나? 아니요. 그러진 않지. 분자의 종류 안 바뀌어. 그죠? 분자 자체의 크기가 커지잖아. 와빵 이렇게 와방 이렇게 크기가 커지진 않아. 그지? 그래서 상태가 변화해도 달라지지 않는 거. 상태 변화 시 달라지지 않는 거. 나머지는 달라지는 거겠지? 달라지지 않는 것. 뭐가 안 달라진다? 분자의 종류 안 달라져.
동그랬던 i가 네모네지진 않아. 그지? 분자의 종류 안 바뀌어. 분자의 종류가 안 바뀌니까 분자의 성질이 안 바뀌어. 얼음 대신에 물 먹을 수도 있고 물 대신에 얼음 먹을 수 있잖아. 분자의 성질도 안 바뀌어. 그죠? 그리고 여기 있던 분자 개수가 총 4개였어. 근데 여기도 4개죠? 거리만 멀어졌고 여기도 4개겠죠? 거리만 멀어졌고. 그래서 분자의 개수도 안 바뀌어. 그리고 분자의 크기도 동그랬던 i가 굉장히 큰 동그라미가 된다거나 그러지 않아. 분자와 분자 간에 인력만 점점 감소가 된 형태로 분자 간의 부피만 늘어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성, 질, 수, 크가 안 바뀝니다. 성, 질, 수, 크가 안 바뀌어요. 분자의 종류가 안 바뀌니까 성질이 안 바뀌는 거고 그 양이 그대로 가는 거니까 질량도 안 바뀌는 거고 분자의 개수가 그대로니까 질량도 안 바뀌는 거고 분자의 크기도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성질, 수, 크가 변하지 않는다. 나머지 부피와 배열들은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분자의 성질, 수, 크는 안 바뀝니다. 성질, 수, 크. 분자의 성질, 분자의 질량, 분자의 개수, 분자의 크기. 성질, 수, 크는 안 바뀌다. 성질, 수, 크. 꼭 기억하세요. 성질, 수, 크 안 바뀝니다. 그렇다면 숙제! 자, 숙제. 어서부터 어디까지 내줄 거냐? 제가 142쪽 개념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오시고요. 142쪽에 참고하기 문제 있죠? 드라이아이스 내가 계속 설명했으니까 풀어보시고 넘겨서 아마 예전에 남자 선생님께서 확산과 증발을 설명하셨을 거야. 그 확산과 증발이 146쪽에 1번부터였었거든 문제가. 146쪽에 1번부터 9번까지가 확산 증발 문제고 10번부터 자, 20번까지가 물질의 3가지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숙제는 여기 146쪽 1번에서부터 149쪽에 20번까지 풀어오는 거 숙제. 실력 강화 문제 수준 아니고 내신 수준 문제니까 풀어오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주고 나중에 여기 단어를 다시 할 때 그지? 외운 거 확인하는 거 할게요. 네,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간단한 쪽지 시험지로 할 수도 있고.